지금까지 전자책 판매로만 누적으로 2억을 훌쩍 넘게 벌어봤습니다. 하루 만에 전자책 한 권으로 2,400만 원을 벌어본 적도 있고, 한 달 만에 전자책 여러 권으로 1억을 넘게 번 적도 있죠. 그렇게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직접 작성한 전자책만 10권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단지 전자책을 쓰는 게 궁금하다면 이 영상 당장 나가서 전자책 만들기라는 키워드로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된 뻔한 정보들이 가득한 그런 콘텐츠들을 확인해도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필코 전자책으로 큰 돈을 벌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지금의 권 팀장 저를 만든 건 전자책 단 한 권이었어요. 20대 초반은 영업사원으로 하루 10시간도 넘게 돌아다녔었어요. 5층보다 더 높은 건물 꼭대기부터 1층까지 하루 종일 무언가를 팔리기 위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영업을 했었죠. 그렇게 대기업 영업 조직에서 전국 30등 안에 들 정도로 세일즈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시간이 아니라 돈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다음 달에는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야 하죠. 그래야 제 월급이 생기니까 쉴 시간 없이 매일 출근하고 고객들을 만나며 일을 했었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매달 수입이 리셋되는 방식으로 살다가는 평생 이 짓거리를 반복해야 된다라는 걸 좀 몸소 깨닫고 하면 할수록 나의 가치가 쌓여가는 직업으로 전향을 해야겠다라고 느꼈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일단 세일즈는 남들보다는 잘했고 신입들을 여러 명 알려줘 봤으니 이 노하우를 판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2주 동안 이를 전자책 100페이지 내외의 분량으로 집필을 해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글이 5개인 블로그에서 인지도가 없는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명확한 전략에 의해 런칭하자마자 바로 500만 원이라는 수입을 발생시켰어요. 이제 되는 걸 검증했으니까 이때부터는 이 시장에 올인을 해서 현재의 권 팀장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단 한 번의 계기로 스위칭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을 구성했어요.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 올인원으로 다뤄볼 거라 분량이 조금 깁니다. 쪽집게 강사처럼 목차부터 한번 찝어볼게요. 목차 1번 종이책 베스트셀러 저자가 보는 전자책을 쓰는 진짜 이유. 2번 어떤 주제로 어디에 올리고 얼마에 팔까. 3번 전자책 초스피드로 쓰는 법. 4번 전자책 자면서도 잘 팔리게 만드는 법. 5번 2억 넘게 벌면서 느낀 최신 인사이트. 이게 영상인지 전자책인지 헷갈릴 정도지만 마침 설 연휴라 여유가 좀 되어서 각 잡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4번과 5번에 담아둔 내용들은 아마 업계 최초로 공개하는 내용일 거예요.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전자책 노하우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번 종이책 베스트셀러 저자가 보는 전자책을 쓰는 진짜 이유. 이미 초고속 성장이라는 종이책을 예스24에서 5등까지 올려봤어요. 그리고 3월에 나오는 스위칭이라는 공동집필서는 이것보다 더 높은 등수가 될 것 같아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써보기 전에는 일세 10%. 와, 이런 박한 마진으로 왜 종이책을 쓰는지 몰랐죠. 하지만 종이책과 전자책은 각각의 장점들이 존재해요. 작가라는 타이틀은 종이책을 낸 사람에게 부여해주는 그런 좀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위 사진처럼 북콘서트, 미 사인회를 열어서 독자들과의 만남의 장을 열 수도 있죠.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접점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냥 특강이나 뭐 강연을 한다라고 홍보를 한 게 아니라 책이 나옴과 동시에 출간 기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10만 자가 넘는 분량, 한글 파일 기준으로 100페이지를 고생 끝에 씀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값진 칭호가 붙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이를 통한 연매출 100억이 넘는 사업가들과도 처음으로 연이 닿았고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들어오는 기회의 양도 한 3배 정도 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정도의 분량을 쓰는 건 일반인 기준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작가도 한 권의 책을 쓰면 지쳐 쓰러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에 비해 전자책은 오직 내가 경험해본 노하우만 압축해서 담으면 되니까 20페이지든 40페이지든 상관이 없죠. 그런 암묵적인 룰을 누가 정해놓지도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특장점 때문에 평범한 누구나 쓸 수 있다라고 다들 하는 거죠. 노트북 하나로 하루에 30분씩만 투자를 해도 한 달이면 충분히 전자책이 뚝딱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도 안 들이고 돈을 벌고 싶다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원짜리 지폐를 줍고 싶다라는 망상을 펼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여기서 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큰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종이책은 구매를 하게 된다면 책을 실물로 받게 되죠. 하지만 전자책은 파일의 형태이기에 무언가 손에 쥐어지는 그 만족감이 덜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비실물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종이책처럼 보일 수 있도록 공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건 바로 목업 디자인이에요. 미리 캔버스에서 210mm, 297mm의 사이즈로 설정을 하고 이미지를 제작을 하세요. 먼저 그냥 글만 적혀있는 것보다는 위 사진처럼 전자책의 내용을 암시할 수 있는 일러스트나 도형을 활용하면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갖고 싶다는 소유욕을 앞당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위 DIY 북 커버스라는 사이트에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원하는 유형의 디자인을 선택하면 위 사진처럼 1초 만에 종이책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이렇게 제작된 목업 디자인을 상세 페이지든 전자책 파일의 가장 최상단이든 계속해서 활용해서 노출시키도록 하세요. 묵혀두지 마시고요. 2번 어떤 주제로 어디에 올리고 얼마에 팔까. 1번 어떤 주제로. 잘 팔리기 위해서는 이미 수요가 검증된 니즈가 있는 주제만 채택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겠죠. 대표적인 예로는 돈이나 시간을 아껴주는 주제들이 있어요. 이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로 블랙키 위에서
생각하는 주제를 검색한 뒤 1000단위 트래픽이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전자책이 가장 많이 등록된 크몽이라는 사이트에서 해당 주제로 어느 정도 판매자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판매량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겠죠.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다면 이 시장에 진입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기에 그때부터는 전자책 작성에만 초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서칭을 하고 발견한 주제 3가지만 딱 말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근 시간 최소 30분 앞당기는 실전 엑셀, 총 N만원 받아본 정부 지원 사업 합격 노하우, 런칭 즉시 매출 3배 떡상시킨 상세 페이지 작성 팁. 위 3가지 주제는 지금 진입하더라도 충분히 누적 1000만원은 뽑고도 남아요.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조금만 부지런히 서칭을 하고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에서 알려줄 수 있는 지식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주제는 최소 한 가지 이상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기에 남들도 다 알 거라는 착각은 버리고 지레짐작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라는 거에는 상대성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그럼 어디에 올려야 할까요? 1번에서는 크몽을 활용해 주제를 빼왔지만 정작 판매 채널은 크몽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크몽이라는 사이트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트래픽이 발생할 거라고 기대를 하죠. 모든 마케팅은 타겟팅된 트래픽을 얼마나 잘 설득해서 구매 전환을 시키냐에 의해 성과가 결정돼요. 크몽은 내 전자책에 관심이 있는 그런 알짜배기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나 들어와요. 그러니 이 풀에서 아무런 홍보 없이 팔리기를 기대하는 건 아인슈타인의 띵언이 있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로 부질없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책 판매의 시작점에서는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SNS를 통해 판매를 하세요. 입점 심사까지 며칠이 걸리고 혹여나 반려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일주일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크몽의 경우 20%에 가까운 수수료를 떼어가니까 비록 들어가는 비용이 없을지라도 무시는 못하는 수치죠. 1000만원을 팔면 200만원이고 1억을 팔면 2천만원이에요. 아깝지 않나요? 그게 블로그든 인스타든 유튜브든 상관없고, 다만 인스타와 유튜브의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상세 페이지를 노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노션과 같은 단일 페이지를 제작해서 링크로 유입시키는 방법을 권장드려요. 그렇게 수수료 0%로 누적 5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한 다음에 자살모를 만들지 크몽에 올릴지 고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순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해도 전혀 늦지 않고 반대의 순서가 오히려 더 빠른 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가격은 절대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방생해야 돼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우선 잘 팔리는 주제를 정했으니까 기존의 판매자들의 평균 가격이 나올 거예요. 요즘에는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풀리다 보니까 어차피 내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이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다를 뿐이죠. 이런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가격 인상까지 염두를 해두고 경쟁자들보다 최소 10%,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시작해서 팔리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하루에 판매량이 3개, 5개, 10개 점점 늘어난다면 이때 가격을 올리는 걸 고려해도 충분하죠. 내 지식은 이 정도의 값을 받아야 해! 라는 얄팍한 그런 생각보다는 전적으로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들의 수요를 통해 공급량을 결정을 해보세요. 구매를 하는 것도 소비자고 피드백을 주는 것도 소비자입니다.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는 전자책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모든 것에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3번, 전자책 초스피드로 쓰는 법. 이건 진짜 개꿀팁인데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1. 죽었다 깨어나도 목차 먼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전자책을 창조하는 건, 창조라는 표현을 했죠 제가. 매일 1만 자 이상의 글을 쓰는 저에게도 미친듯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진 상태에서 변형을 하거나 살을 붙이는 건 난이도가 반절 그 이상으로 깎여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던 강의, 책, 콘텐츠들에서 목차, 레퍼런스들을 따와야 돼요. 그 다음 공통적인 것들을 베이스로 깔고 여기서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에서 3가지 정도를 포인트로 가져가세요. 최근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돈 버는 공략집, 몰입 타이머를 함께 전달드릴 시간관리법 PDF 목차를 1시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언어로 카피라이팅을 씌워버리면 기존의 것들을 베끼는 게 아니라 나만의 전자책의 시작점을 초스피드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시간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목표를 먼저 설정하라고 조언을 해요. 그래야지만 큰 그림에서 뭘 해야 할지가 보이고 이를 쪼개고 쪼개다 보면 당장의 눈앞에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목차가 먼저 세팅되어야 중구난방으로 내용이 구성되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 안에서 독자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어요. 이는 만족도와 연관이 굉장히 크고 더 나아가서 전자책을 통해 인생에 진짜 큰 도움이 되었다는 찐 후기가 생겨날 확률도 올라가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2. 커리큘럼별 칼럼 N개 작성. 목차에 나온 각 커리큘럼 하나당 칼럼 1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작성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적어질 수가 있어요. 보통 정보를 기반으로 한 블로그 글 하나당 상위 노출하려면 1000자 이상은 작성이 되죠. 이를 10개 모으면 1만자고 20개를 모으면 2만자가 됩니다. 각각의 칼럼은 위 영상을 기반으로 초안을 먼저 적고 내용을 작성하는 순서대로 쓰세요. 이 방식대로라면 각 칼럼을 작성하는데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이면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독성을 위해 줄 내림은 넉넉하게 2-3줄씩 내리고 텍스트만으로 읽는 이들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관련된 사진들은 한 챕터에 1개씩은 무조건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작성과 동시에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제가 자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칼럼 10개 중 30%, 3개는 무료로 공개해 전자책에 대한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전략을 한번 취해보세요. 가장 처음 판매했던 세일즈 PDF도 이와 마찬가지로 말 잘하는 법, 미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핵심적인 내용들 중 일부를 과감하게 블로그에 오픈을 했더니 첫날부터 수백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3. 녹화본을 대본화시키기. 최근 올린 억대 연봉 카피라이터 되는 영상에서 익숙한 말부터 먼저 한 뒤 글을 쓰라고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방식대로 전자책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밍 기능을 통해 강의 또는 방송을 하게 되면 위 사진과 같이 자동으로 유튜브 스튜디오 내에 저장이 돼요. 최근 돈 버는 공략법과 관련된 무료 특강으로 매주 1시간 이상씩 진행을 하기에 전자책에 담길 소스들이 무한대로 창출이 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는 영상이니까 PDF의 특성에 맞게 텍스트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영상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자막 자동 추출 프로그램 브루에 넣게 된다면 물론 오차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대본화를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말이 텍스트화로 되는 기적의 순간이죠. 더 이상 우리는 뭘 써야 할지 그 막막한 그 딜레이 시간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대본 파일에서 더 보강해야 할 것, 쉽게 말해야 할 의미가 애매모호하게 말한 것 등등을 보완해 나가다 보면 한 권의 전자책이 하루 이틀 내로 뚝딱 나올 수가 있어요. 4번, 전자책 자면서도 잘 팔리게 만드는 법. 단지 쓴다고 절대 잘 팔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누구나 전자책 판매로 매달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기에 이를 소구점으로 잡아 많은 강사들이 하루 10분 끄적끄적으로 제2의 월급을 만들자와 같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남발하고 있죠. 전자책을 다 집필하는 건 1단계 관문을 통과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래 2번과 3번에 집중을 해서 잘 팔리는데 모든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2. 퍼스널 브랜딩, 타겟팅된 트래픽. 2번과 3번은 최근 판매가 활성화된 모임 공간 수익화 PDF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빨간색 네모가 입혀진 671이라는 숫자가 재고예요. 처음에는 1000개를 세팅하고 나중에는 500개를 추가했으니까 이제 대략 1000권 가까이 판매량을 기록했어요. 이 정도로 판매가 되기 위해서 과연 권 팀장이라는 퍼스널 브랜딩만으로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퍼스널 브랜딩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타겟팅된 트래픽까지 겸비되어야만 합니다. 모임과 공간으로 수익화한 과정들을 SNS에 차곡차곡 기록하면서 가치 입증이 탄탄해졌고 이와 관련된 키워드를 하나씩 노리며 블로그에서 상위 노출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실제로 공간 대여라는 메이 키워드 하나에서 스마트 블로그에 상위 노출이 될 때부터 판매량은 3배 이상 높아졌죠. 퍼스널 브랜딩, 타겟팅된 트래픽 두 가지는 모두 다 잡아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반대로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절대 지속적으로 판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3. 계속 업데이트. 세일즈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전자책은 언제 어디서든 살 수 있다는 한계가 명확해요. 매력이 없죠. 내일도 다음 달에도 1년 뒤에도 살 수 있으니까. 이를 극복하는 자만이 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레드오션에서 살아남기 위해 평생 업데이트라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깨달았죠. 해당 주제와 관련된 극최신 트렌드들을 직접 적용하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내용들만 추출해서 2차, 3차, 4차 쭉쭉 업데이트를 시켜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업데이트 시에는 가격이 인상된다 라는 가격 할인에 대한 한정 효과까지 담고 있으니 전환율은 자동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또한 이는 판매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지를 최소한 상세 페이지 내의 목차와 분량 정도로는 명시를 해야 돼요. 5번, 2억 넘게 벌면서 느낀 최신 인사이트. 진짜 마지막입니다. 1. 정보로 인한 딱딱함을 극복하는 서사. 같은 정보를 다루는데 남들에게 대체되지 않으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그건 바로 서사예요. 무조건 서사예요. 서사는 즉 스토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나는 어떤 문제에 직면을 했는데 이를 땡땡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해가면서 발견한 것들을 전자책에 전부 담았어요. 당신은 나처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자연스레 수많은 전자책들 중에서 나의 것을 선택해야 할 명분이 제시가 되겠죠. 계속해서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보세요. 누구에게나 진입했던 그 순간을 회상을 하다 보면 동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동기를 드라마틱하게 포장하는 것도 결국 글쓰기 능력 중 일부예요. 2. 타 교육으로 연계한 뒤 나오는 비포 애프터를 기반으로 상세 페이지 리뉴얼. 전자책 판매는 지식 창업의 극히 일부예요. 가장 저렴하게 진입해서 일방적인 전달을 넘어 쌍방향의 소통이 일어나는 스터디, 컨설팅, 그룹 코칭까지 연계를 시켜버리면 앞으로 무궁무진한 포텐셜이 터질 수가 있어요. 어차피 주제가 같죠. 그러니까 더 밀착해서 수강생의 변화를 도와주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비포 애프터가 생길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결이 맞는 다른 상품의 상세 페이지나 마케팅 소스로 활용하는 선순환에 올라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1만원, 10만원, 100만원까지 객단가를 차근차근 올리는 방식으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한 방에 100만원을 버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훨씬 더 승산이 있습니다. 3. 전자책 판매가 아닌 다른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데 조력. 전자책을 단지 판매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3차원, 연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속도면에서 따라올 수가 없어요. A라는 사람은 1만원짜리 전자책을 200권 팔아 200만원의 수익을 올려요. 반면 B라는 사람은 같은 전자책을 무료로 200권을 뿌리고 이 중 30%, 60명을 10만원짜리 컨설팅으로 전환을 시켜서 600만원을 벌어갑니다. 둘 중 앞으로 미래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B가 압도적으로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죠. 몇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보자면 돈 버는 공략집 네이버 카페 활성화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루성과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는 각 회차별로 혜택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중 2개는 PDF를 제공을 합니다. 또한 작년에 런칭을 하고 얼리버드 기간 내 1억 이상 매출을 기록한 세일즈 VOD 강의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1000명까지만 수백만 원의 매출을 냈던 세일즈 심리학 PDF를 함께 제공을 했어요. 이처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전자책이라는 특성을 활용해서 혜택으로 설계를 하면 단번에 경쟁자들과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차별점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하나를 사면 2개를 더 주는 그런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가성비가 좋다. 쉽게 말해서 와, 이 가격에 개꿀인데?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 담긴 내용들은 단지 보고 끝내지 마시고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당장 바로 실행을 하세요. 배우는 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구석 학자가 되자고 이런 유익한 영상을 짬을 내서 보는 게 아니니까요. 결과를 내하기에 오직 실행만이 살 길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세요. 전자책과 관련해서는 총합 17만 조회수를 기록한 위 2가지 영상들까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전자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까지 나온 모든 영상들 전부 다 비공개로 돌리고 이를 전자책으로 수익화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만들어도 솔직히 말하면 수천만 원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전자책 그 자체보다는 퍼스널 브랜딩으로 생기는 가치 입증 그리고 타겟팅된 트래픽을 모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보니까 무료로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어요. 특히 2번째 영상에서는 전자책 판매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과 이제껏 수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내용들까지 함께 답변을 해놨으니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돈 버는 공략집 권 팀장이었습니다.